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작합시다. 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뭐 오늘 지금 오후 방송은 그 852랑 같이 좀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밖에 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유튜브도 있고 뭐 TV 방송도 있고 한데 대부분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후행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이 끝나고 주가가 오르고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의 자산이 돼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니까. 그죠? 그런데 역시 주식의 꽃은 뭡니까? 장중에 열리는 실시간 매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실시간으로 뭐 PPT 이런 것들도 아까 전에 뭐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고요. 실시간으로 시장 같이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보기 전에 뭐 많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죠?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현재 시점을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가 현재 0.95%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죠? 코스피가 0.95%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 200이 0.92% 정도. 시가총액이나 뭐 중형주 또 스몰캡 종목들이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그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자체는 한 2.0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숨 넘어가가지고 코스닥 150이 한 2.67%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우량주들이 조금 더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좀 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수급 동향을 잠깐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 시장이 급락하는데 뭘 이런 걸 보고 있냐고요? 뭐 시장 급락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죠? 당장 팔 거 아니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래서 수급 동향을 조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들이 8,500억 정도 매수, 코스닥이 4천억 정도 매수. 두 개 합치니까 1조 2천억 정도 매수하네요. 그죠? 1조 2천억.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매수 물량이 조금 많이 오늘 들어오고 있어요. 역대급 기록을 세울지는 장 끝날 때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눈에 띄게 1조 2천억 정도를 개미들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평소보다는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도 같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온다. 뭐 올 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시장 또 2020년도 시장은 개인들이 시장을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죠? 그래서 개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의견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는 못한다고 이야기해드리죠. 그죠? 개인들이 끌어올린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거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조금 무서운 거는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제도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정신이 없어져요. 화도 나고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때는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한 템포 정도는 좀 여유를 조금 가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방송 열었는데 852도 지금 같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죠? 막 뭐 종목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지? 그냥 평상시대로 하겠습니다.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사람들의 고민은 시장이 급락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은 뭐냐면 매매입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매매를 제일 먼저 고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되냐? 저기에 지금 빨간 종목이 있으니까 지금 저거라도 지금 잡아줘야 되냐? 그죠? 아니면 뭐 돈을 꾸어 와야 되냐? 아니면은 버텨야 되냐? 속된 말로 존버를 해야 되냐? 그죠? 사람들의 시선은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매매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 지금 내가 당장?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종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종목 지금 팔아야 됩니까? 이거 홀딩해도 됩니까? 이거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또는 이거를 사야 됩니까? 그죠? 그럼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그죠?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이 급등을 해도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매매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네. 나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할 때 온통 뭡니까? 머릿속으로는 매매 생각밖에 없어요. 매매 생각밖에 없습니다. 맞죠?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 이외의 것들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그러면 잘 하느냐 실제적으로 매매를 잘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매매도 속된 말로 좀 잼뱅이에요. 그죠? 좀 잼뱅입니다. 신기하게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그죠? 내가 팔면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런 매매 계속 잼뱅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그럼 오늘은 일단은 뭡니까? 단발적으로 일단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 순서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죠. 맨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시장이 지금 급락을 했어요. 원래는 이거 PPT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장 급락하는데 뭐 종목 본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지금? 지금 팔 거 아니면 구석에 던져 놓는 거지. 시장이 급락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네. 코스닥 2.2% 급락.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시장이 급락하면. 다음 방송 녹화가 다음 주 토요일인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다음 방송은 또 내가 한번 태야겠다. 내가 이번 방송 녹화할 때는 전문가가 앞에서 종목 설명을 하는데 내가 끼어들었거든. 녹화 중에. 그죠? 끼어들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PD가 막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계속 하시라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다이렉트로 질문했거든. 내가 다음 녹화 방송에서는 더 파격적으로 해버려야 되겠다. 시청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질문을 해버려야 되겠네. 그쵸? 정영님이 딱 했죠.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추세 하락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지. 어떤 섹터가 더 떨어지고 덜 떨어지는지 강한 섹터를 구분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지. 그죠? 여기 봐봐. 어떤 아이가 제일 먼저 올라오나 살펴보기. 그것도 사실 매매죠.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추세가 하락인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항상 뭘 봐야 됩니까? 일단은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단기 급락인가? 아까 전에 이야기 해줬는데 그새 까먹었죠. 그죠? 카톡방에 내용 다 있는데 그지? 중기 급락인가? 결국 추세죠. 그죠? 중기적인 급락인가? 아니면 장기 급락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맞습니까? 매매는 그 다음이에요. 매매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 급락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기 급락이 뭐예요? 장기간 급락한다라는 거죠. 뭡니까? 시장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고 그죠? 금리 인상을 하고 물가가 상승해 있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를 눌러주고 그죠?
채권 가격도 올라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는 다 했고 설비 투자도 다 해놓은 상황이고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꼭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1년 내내 빠집니다. 시장이 1년 내내 빠집니다. 어떻게 빠집니까? 그냥 급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언제예요? 2015년도 2015년도 가을, 그죠? 또 언제 있어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내리 3년을 빠졌어요. 3년을 시장이. 업종 차트 볼게요. 2015년도부터 여기도 볼게요. 이게 장기 급락의 수준이죠. 그죠? 장기간 급락이죠. 2년 빠졌구나. 그죠? 어떻게 빠졌어요? 주가가 이때도 저는 하락으로 봤는데 어떻게 빠졌어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죠?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뭡니까?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이게 코스닥 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 동안 빠졌어요? 여기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됐다? 시장이 내하락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장기 하락이에요. 장기 하락. 그러면 이때는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쪽박납니다. 다 쪽박납니다. 왜? 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간 홀딩을 했어요. 장기 투자를 했어요. 장기 투자했는데도 쪽박이야. 단기 투자를 했어요.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했는데 매매를 할 때마다 손절해요. 뭐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실 시장에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조금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또 하락이 나옵니다. 또 하락이 나와요. 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30%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가 30% 빠지니까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반토막이 났겠죠. 여기서 또 개미들이 한번 또 거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지니까 또 올라오나? 안 올라오네요. 그죠?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빠져버리네. 그지? 2년 동안 빠져버렸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척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 또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빠져버렸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사실은 지금 시장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전에 매매를 했던, 지금 또 뭐 저하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전의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연결을 하게 되면 그죠? 이만큼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다? 이만큼 빠져버렸어요. 이게 정말로 장기간 하락하는 국면이라는 거죠. 장기 하락 국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매매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장에서 전부 다 물 건너갔다 또는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요. 대부분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투자금이 10억이었던 사람들이 작년 정도에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투자금 10억을 다 날리고 1,000만원 또는 빚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옳았고 계속해서 대표님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좀 방송 좀 해주세요. 방송 좀 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죽어도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진짜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여기에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2018년도 투자자들이거든요. 주린이가 별로 없고 대부분 투자자들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봐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10억, 5억, 1억 있던 사람들이 지금 500만원, 1000만원 또는 빚을 내가 대부분 빚을 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해도 살릴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왜? 1,000만원 가지고 10억을 어떻게 만들어? 1,000만원 가지고 10억 만들려고 하게 되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 손실이 엄청나게 났던 사람들이 10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2년만 끌고 가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반의 반토막 또는 완전히 자산을 다 잃어봤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쪽박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조금 산으로 가버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항상 급락장이 오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 들었다시피 시장이 급락이 오면 제가 이제 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급락이 딱 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매매 생각밖에 안 합니다.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뇌동매매를 하게 되고 매매를 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후회를 하고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30분, 1시간 또는 하루 이틀 고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갑자기 1억 천금을 버는 것처럼 좋아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전부 다 하한가 두 방을 가가지고 쪽박이 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뭡니까? 매매를 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평균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급락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거냐? 추세. 이게 장기냐 단기냐? 단기 급락장이냐? 아니면 중기 급락장이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1년, 2년, 3년을 하락하는 장기 급락장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게 단기 급락장이에요? 중기 급락장이에요? 장기 급락장이에요? 정의원들 같은 경우에 같이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대부분 답은 뻔하겠죠. 지금 시장은 장기 급락장은 아닙니다. 중기 급락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기로 급락한다고 하게 되면 3개월, 6개월 동안 시장이 빠져야 돼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단기 급락장이에요. 단기 급락장. 대표님 왜 단기 급락장입니까? 그냥 단기 급락장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무턱대고 야 내가 느낌이 오늘 삘이 오늘 당긴 것 같다 해가지고 단기 급락장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대표적으로 단기 급락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혼자 잘났다고 날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이 혼자 전 세계 비트코인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급락장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뭡니까?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봐야 돼요. 근데 현재 재밌는 거는 나스닥이죠. 그죠?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선물, 야간 선물. 다우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지금 상해 종합은 어때요? 상해 종합도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또 가까운 일본 봅시다. 일본. 그죠? 니폰 한번 봅시다. 니폰. 그죠? 마음에 들지 않은 일본 한번 봅시다. 근데 일본도 어쨌든 괜찮네요. 중국도 괜찮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 지금 2시 37분인데 물론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크게 변화는 없겠죠. WTI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괜찮은데 한국 증시만 어제 오늘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한국 증시만 혼자서 생쇼하는구나. 들렸죠? 욕했습니다. 생쇼하는구나 라고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오늘 급락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글로벌 증시가 괜찮고 전 세계 동향들이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금 좀 빠지지만 기다리면 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지금 왜 빠지는 거냐?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어제 발표된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죠? 보게 되면 어떻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재 뉴스에 어떻게 되냐면 최근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또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호재 뉴스에 좀 차익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좀 있고, 두 번째는 상해종합이나 최근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간에 뭐 제약 바이오의 이슈가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죠? 또 철강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미중 무역에 대한 반사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뭡니까? 동남아 또는 동아시아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올랐어요, 계속해서.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 상해 증시 같은 애들은 빠져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만 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이제 좀 풀이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외국인들 입장 중에서는, 야, 한국은 지금 주가가 꼭지에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또 이런 나라들 좀 적게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야, 이거 좀 팔아가지고 오르지 않은 나라로, 그죠? 좀 가자. 그죠? 뭐 이렇게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좀 키를 맞추는 분위기다 정도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추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조금은 올라와 있다, 과열 구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좀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키를 맞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시장의 급락이 너무 장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급락은 아니고 뭡니까? 단기적으로 약간은 뭐 거품기가 조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는 제외를 하고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온다 정도가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하나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5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열립니다. 그죠? 공매도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공매도 영향들도 분명히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조금 물량들을 좀 챙겨 놓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현금을 좀 챙겨 놓고, 그 돈으로 뭐합니까? 고점에서 좀 팔아가지고 하락의 배팅을 미리 좀 하려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소설을 좀 쓰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경향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그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의 주범이다라고 하지, 너무 지금 시장에서 특별한 대한민국만의 악재, 뭐 대한민국만의 악재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코로나 환자 수가 800명대, 그죠? 그래서 여전히 백신에 대한 공급의 부족, 그리고 코로나 환자 추이가 800명 이상, 진짜로 1000명까지 가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슈들도 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좀 빠지고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뭘 좀 얘기 드리고 싶냐면, 아까 전에 봐봐요.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수가 뭐 예를 가지고 800명, 그죠? 800명.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OECD 경제 성장률 면에 보니까 거의 뭐 최상위 탑픽으로 잡혀 있어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 가지고 뭐 일단 뉴스 발표는 그래요. 뭐 내수 또는 수출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회복을 넘어갔다고 했죠. 이전의 거보다 사실은 뭡니까? 내수나 수출의 동량들이 오버됐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800명이 결국은 조정이 나올 거고, 500명 또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백신이 조금씩 늘어가게 되면 뭐 100명대까지도 다시 줄어들 거고, 이 뭡니까? 그러니까 악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뭡니까?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악재죠. 코로나에 대한 악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악재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호재죠.
경기가 좋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조선주가 잘 팔리고 있다, 화학이 잘 되고 있다,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 이거는 호재지. 그럼 호재는 뭡니까? 인정을 하니까 향후에 더 좋아지겠죠, 그죠?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은 악재가 보이고 호재가 나와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중심적인 입장에서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악재는 결국 소멸이 될 거고 뭡니까? 호재는 어떻게 되죠? 더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모습에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모습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단지 오늘 시장이 떨어졌느냐, 어제 떨어졌느냐, 내일 또 떨어지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여러분들의 선배, 우리들의 선배, 우리보다 먼저 주식을 해가지고 그죠? 했던 사람들의 실패 경험담을 보게 되면 뭘 못 봤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동매매, 따라다니는 매매, 시장의 그림, 상황,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놓쳐버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단타를 치고 급등주를 치고 오늘 아침에 뭐 보령제약을 잡고만 저도 바이넥스를 잡을까 말까 사실 고민했습니다만 단타로 아침에 그죠? 근데 그런 매매를 하다가 결국은 다 쪽박이 났다라는 거고 재밌는 사실은 예전부터 그래도 우량주로 절반 이상 매매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어떤 섹터가 더 빨리 올라올 거냐 이 종목이 더 빨리 올라올 거냐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딱 체크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실수했네?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시장에 따른 하락에 따른 시장의 단기 조정에 따른 종목들이 움직임이 미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오늘 정혜원들한테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자, 오늘같이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든 뭐 사이트에 있는 전문가들이든 유튜버든 간에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죠.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첫 번째 부류는 수익 자랑하는 부류죠. 수익 자랑하는 부류. 수익 자랑하는 부류. 야,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수익 자랑하는 부류가 첫 번째 좀 있어요. 근데 실제 뭐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액면 그대로 보이는 데는 수익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렇게 시장이 폭락해도 우리는 수익 납니다. 오세요.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하겠죠.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부류는 뭡니까? 두 번째 부류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랑은 안 해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종목을 내가 알려드릴게. 빨리빨리 오세요. 둘 다 오세요네. 둘 다 오세요. 이제 이렇게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수익 자랑을 하는 부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양아치. 오후에 라디오 방송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아치.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수익은 낼 수는 있습니다. 수익은 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아까 정혜원들 방에 동영상을 한 개 올려드렸는데 그게 보면 우측 하단에 보면 바이오주 있을 거예요. 그죠? 바이오주 있을 거예요. 뭐 보령제약, 바이넥스. 사실 그런 종목들 오늘 복불복으로
내가 아침에 봤을 땐 야 오늘 이거 상한가 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거든. 야 오늘 이거 잡으면 잘하면 상한가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가지고 왔단 말이야. 어떤 종목이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그죠? 백신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뭐 효능은 있는데 서방이 국가에서는 러시아의 백신을 이거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말들이 많았죠. 그러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한국 정부가 야 검토해라. 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검토해라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검토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생산을 하게 되면 국내 제조업체 두 그룹이 두 컨소시엄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A 컨소시엄이 있고 B 컨소시엄이 있는데 그죠? 그 금액 자체가 수익 금액 자체가 조단입니다. 조단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시젠 진단키트 만들었던 시젠 또는 식품제약처럼 또 한 번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한번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조금 쉬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가 이제 자리 매수 단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엄청나게 사실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근데 결국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방향성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종목들은 이야기했지만 매수해가지고 한번 수익이 나면은 자랑도 하고 또 짭짤한 그런 기분도 들기지만 이게 전체 통계자의 영향은 제가 못 준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급등주로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재미는 있는데 떼부자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만약에 떼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리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타로 리딩을 받아서 안 돼요. 떼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TV에 유명한 그 스캘퍼처럼 본인이 혼자 엄청나게 기회 비용을 뱉어야 되고 그죠? 단연간의 기회 비용을 뱉어야 되고 엄청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혼자만 해야 돼요. 혼자서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잡아주고 문자 오고 매매하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있고 한두 개 정도 수익이 나지만 나중에는 쫄딱 다 망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이제 다 봐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신경을 쓰지 말자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그게 아니에요. 내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은 다시 이런 단타 매매 위주로 돌아갈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가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망해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차라리 좋은 종목 들고 달래가지고 야 괜찮다 도대체 바이오주 안 보신다면서요? 자꾸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을 사면 급등 나올 것 같으니까 자꾸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그래 몰래 봐요. 몰래 보고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추천 안 하는 거지, 그죠? 첫 번째 부류고, 자 이제 두 번째 부류를 보게 되면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어제 오늘 정도 시장이 급락을 하고 지금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낙폭이 심해요. 그러니까 1%, 0. 몇 프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뭐 3%, 4%, 5%, 10%씩 막 빠지는 종목들도 지금 엄청 나오고 있죠. 그죠? 기본 5%씩 막 시장이 빠집니다. 현재 코스닥 0.245% 하락.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다들 속에서 끙끙댈고 있을 거예요. 왜? 아니 종목들 이틀 만에 뭐 10%씩 빠지니까 다들 끙끙대지. 그러면 그래도 상한우나 한강 갔다고요? 아직 한강 안 갔거든. 우리 매수가 낮아가지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원들 카톡방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제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정의원들 톡방에다가 적어줬는 거 뭐냐면 역발상을 좀 해보자라는 거지. 우리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중심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단기 급락이라는 거는 일단 체크를 했잖아. 그지? 단기 급락이라는 걸 체크를 했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전문가, 투자자 또는 레포트들도 그렇게 다 나올 거예요. 실제적으로.
증권사의 레포트도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위기는 기회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종목들이 떨어질 때 밑에서 매수할 기회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이 왔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종목을 매수를 하면 바로 올라갈까요?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샀는데 또 옆으로 횡횡횡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그 다음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요. 자, 단기 급락이에요. 시장은 단기 급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시장은 단기 급락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길어봐야 뭐 한 달이겠지. 대표님 한 달 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기 급락입니까? 내일 돌아가십니까? 어디로? 투 더 스카이. 그죠? 내일 돌아가세요? 앞으로 주식 10년, 20년, 100세까지 한다며 주식. 뭐 한 달 가지고 뭘. 장난합니까? 그래서 시장은 단기 급락 구간이라고 했어요. 심하면 5월달까지도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온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급락이 왔어요. 근데 누군가 또는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뭡니까? 저점의 매수 기회다. 또는 뭐 기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대표님은 뭘 사야 됩니까? 다 떨어지는데요. 하물며 내가 TV에 나가서 추천한 종목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왜? 시장이 급락하니까 떨어지고 있지. 근데 내가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원래 4일 전에 녹화 방송이 있었는데 처음에 준비한 종목은 친환경 관련주였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친환경 관련주를 지우고 종목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지? 3회 방송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느냐? 이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에서 3주 있다가 방송이 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매해.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도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회가 맞아요. 기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어떤 섹터를 살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자, 전문가들이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을 살 거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5월달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사에 공매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포지션 자체가. 또 지금 조정은 단기 조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찬스입니다. 찬스. 박앤세일하는 찬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살 거냐라는 거지. 그럼 공매도 걸리면은 정말로 안 떨어질까요? 아니요, 떨어져요.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보는 시점이 달라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종목에 매수가를 줄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1년. A 종목의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하면 이 목표가는 연간이에요. 연간. 원래 목표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뭡니까? 이 종목의 목표가가 지금 사면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매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에 시장이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정도 영향을 봤을 때 공매도가 나오면 떨어지겠지. 하지만 좀 지나면 거죠. 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지. 공매도가 걸렸는데 아예 안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접근법의 차이를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기회라고 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할 거냐라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증권사에서 그러면 지금 바이오주가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해운주가 시장에서 강하니까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건설주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침에 조선주가 레포트가 나오고 아모레퍼시픽의 레포트가 나오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나오고 HMM의 레포트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시장이 급락을 했단 말이지. 바이오주가 주워 담을 기회입니다라고 레포트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해운주가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레포트 내는 사람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장담하는데. 건설주가 기회입니다라는 사람들 레포트도 안 나올 거예요. 뭘 기회라고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야기는 똑같을 거예요. 2차전지 떨어지면 매수 기회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종목들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왜? 2차전지 많이 올라왔죠? LNF도 많이 올라왔죠. 코스모도 올라왔죠. SK 올라왔죠. 포스케미칼 올라왔죠. 에코프로비엠도 올라왔죠. 그죠? 솔루스천다소에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전부 다 신고가죠. 반도체 종목들도 우리가 매수하고 여러분들이 매수한 게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지.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전기차가 엄청 올라왔고 어쨌든 반도체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지. 주가가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다라고 칩시다. 그거 내가 손실이에요? 무시해요. 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손실인 거.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 또 전문가들 또는 TV에서 위기는 기회고 기회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반도체를 최우선 순위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친환경 관련주도 이야기 나올 거고 조선주도 이야기 나오겠지.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많이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전기차와 반도체가 탑픽이냐? 비록 내가 물려있더라도 왜 탑픽이냐? 왜 시장이 단기 조정인가? 왜 시장이 단기 조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드라마도 아니고 그죠?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요새 드라마의 추세입니다. 현 시점에서 방송하다가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컵 보여줬다가 또 현지점 왔다가 그죠? 요새 드라마들이 좀 그렇더라고. 그죠? 헷갈리죠? 왜 단기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고점은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을 때요. 우리 회사에 현금이 5천억이 있는데 이 돈을 전부 다 R&D에 투자했습니다. 설비 투자했습니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품을 찍어가지고 팔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고점이야. 역사상 시장의 고점은요, 모든 업체들이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극대화가 되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폭락을 합니다. 근데 어제 애플이 투자를 한다, 인텔이 투자를 한다, 삼성이 10조짜리 M&A를 준비를 하고 있다, LG전자가 전장차에 투자를 한다, SDI가 공장을 짓는다, LG화학이 짓는다.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고 있죠. 왜 단기 투자를 아직 단기 조정이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극성수기의 시장은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점점 투자 이슈들이 작년부터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잉여금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언제 시장이 급락 나올까? 2022년도, 2023년도에 대폭락이 한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단기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업종으로 많이 투자하라는 거지? 지금 뭡니까? 뭐 다들 알다시피 팩트만요. 맨날 반도체가 부족해요. 랜 가격도 올라가요. 그죠?
전기차 하려고 하는데 전기차 배터리도 맨날 모자라가지고 그죠? 막 차들은 쏟아지는데 배터리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이쪽 저쪽 공장에서 지어요. 아직까지 제품이 안 나왔죠. 결국은 뭡니까? 성장성이 얘네들이 여전히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건설주들은 한번 올랐다가 어느 정도 치면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죠? 떨어져 버리는 거고, 해운주도 어느 정도 물동량이 터지면 더 이상 터질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배를 10년 동안 안 만들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조선주들이 막 각국의 나라들이 막 배를 만들어요. 10척, 20척, 30척, 100척, 200척. 그래가지고 한 1000척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척 만들면 또 10년간 또 배를 안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또 배를 안 만들어요. 경기 사이클이 그래요. 그래서 STX가 예전에 2008년도에 꼭지였는데 해운주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시장을 잘못 보고 경기 사이클을 잘못 보고. 결국은 지금 전문가나 섹터들이 전기차와 반도체를 계속해서 저점에서 주워 담아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 성장성이 아직까지 꼭지가 아니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적어도 이 두 개 업종은 뭡니까? 2년간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쨌든 어떤 매매를 해가지고 물려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오해가 물려 있는지 1000원짜리 종목을 매매가 물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금 자기가 이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봐도 역시 뭐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초심으로 들어가서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전기차하고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 전기차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거든. 좋아 보이니까 뭐라고 한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할 말이 없잖아. 시장 조정 나오는데 뭔 할 말이 있어. 보유한 종목 다 파란불이고 시장 막 급락하고 단타 치려니까 무섭고 단타 들어갔더니 막 변동성이 심하고 제때 못 팔면 바로 물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중심적 해가지고 원래 초심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딱 보니까 그래도 역시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를 매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물린 거는 이야기를 안 하지. 왜냐면 이야기하면 쫓가니까. 어머나 방송인데 아니지. 90%가 정예원이니까 막말해도 되지.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줘야 되고 좋은 종목을 추천해줘야 되고 그죠? 또 지금 시장 급락해서 저렴하게 뭘 사야 되느냐 고민해보니까 전기차 반도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사촌 누나가 갑자기 야 원영아 누나가 어제 길 가다가 10억을 주었어. 나 뭐 살까? 그럼 내가 우리 누나한테 뭘 추천할까? 지금 시점에서? 형 내가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이 주식하라고 5억을 줬어. 야 내가 뭐 추천할 것 같아요? 야 지금 지수 많이 빠져. 야 지수 지금 많이 빠진다. 기회다 기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나도. 그래서 내가 야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 하겠어요? 아니겠지. 내가 야 삼성전자 사라고 하냐? 돈이 되게 많은 건 삼성전자 사라고 하겠지. 아니지. LG전자 사라고 하겠지. 그죠? LG전자 사라고 하겠지. 아니면 야 지금 전기차 오늘 저쪽에 상하프로테크 같은 것들 오늘 막 폭락한다. 야 일단 오늘 조금 담아놓고 내일 떨어지면 또 담고 계속 담아. 야 형아가 책임질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요 돌려줘라요? 아니지. 땅에서 주운 건 돌려줘야 되고 뭐 장인어른이 돈을 주면은 받아야지. 나의 가족이 나한테 공돈을 주면 냉큼 받아야지. 냉큼 받고 혹시나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서버려야지, 그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정예훈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뭘 주목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결국 이게 돌고 주식을 돌고 보게 되면 항상 똑같더라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항상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급락하니까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하나마이크론 9% 떨어집니다. 와. 한미반도체 8% 떨어지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 7%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틀 만에 15% 손실입니다. 부들부들하겠죠. 물론 이렇게 뭐 이틀 만에 15% 손실이 난 사람은 없겠지만 또 부들부들하겠죠. 그런데 이런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이틀 동안 한 15% 떨어졌다고 칩시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성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주성엔지니어링 많이 떨어졌네. 다시 한번 담아봐야지. 야, 코미코 많이 떨어졌어요? 코미코도 내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는데 어제 떨어지고 오늘도 많이 떨어지길래 내가 관심 종목에 갖다 놨거든. 왜? 내가 전에는 높아가지고 못 샀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리는 거야. 야, 이거 나도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겠지.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를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억이 있어. 1억이 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을 신규로 매수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대표님 저는 모바일 어플란스라는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네가 지금 물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1억이 있어. 모바일 어플란스를 신규로 매수할 거야 그러면 안 하지. 왜? 모바일 어플란스가 뭐 자율차 관련주에 있고 뭐 회사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불안하잖아 일단은. 모바일 어플란스 살래? 저쪽에 코미코 오늘 마이너스 7% 떨어진 거 살래 그러면 나의 선택은 당연히 코미코야. 나의 선택은 당연히 코미코야. 역발상을 좀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는 거야. 내 계좌에 보고 내 계좌에 나는 지금 내가 이 계좌를 내가 보유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현금 있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종목 이거 향후에 성장성이 있느냐? 이 회사 괜찮냐? 이거 사놓으면 또 모아가면 이게 돈이 될 거냐?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쓰레기 종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되는 거지. 나는 우량주를 시장이 급락한다고 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쓰레기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던져줘야 됩니다. 던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우량주들, 뭐 전기차들 또는 뭐 반도체 종목들, 뭐 오늘 한 방에 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좀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리고 뭡니까? 냅두면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다시 나오고 조금 단기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전기차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덕산네오로스, KH바텍 같은 것들 어때요? 그죠? 테크윈 같은 것들 어떻습니까? 통진케미칼, 뭐 코미코, 뭐 주성엔지니어링, 뭐 예전에 뭐 SKC,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한들 뭐 얼마나 떨어졌다라는 겁니까? 결국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뭐더라? 우량주를 매매를 하니까 뭡니까? 중간중간에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시즌은 항상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 근데 그때마다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게 진짜 대하락장이면 정리해야겠지.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게 진짜 시장이 3개월, 4개월 떨어지는 시장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질질 짜면서 현금화를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단기 조정인데 내가 전기차 종목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던질 필요는 없겠죠.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뭐 또 시장 생쇼 하는구나 하고 있으면 되겠지. 왜?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잡아라, 전기차 잡아라. 근데 내가 반도체 전기차를 가지고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나쁜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나쁜 종목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쁜 종목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좀 기다려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량주 보유해가지고 쪽박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해됐죠? 그죠? 상하프로테크 5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네. 떨어지면은 사줄게요. 사야지. 한 방에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사야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 떨어지니까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우리처럼 보유하지 않은 입장에서 뭡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땡큐라고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매수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왜? 실적이 좋거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오는 거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근데 또 CS 윈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점에 서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좋은 종목인데 올라올 건데.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지 보유자는 그냥 편하게 그냥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근데 신규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고 향후에 주식할 때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호텔신라 잠깐 볼까요? 호텔신라 보유 몇 년이에요? 연말까지 보유해요? 만약에 보유한 사람들은 호텔신라는 내가 언제까지 보유하라고 했어요? 투자금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호텔신라, 조선주,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호텔신라 보유한 사람들 손실일까요? 아닐까요? 대표님 저는 3개월 동안 호텔신라를 보유했는데 돈을 10원도 못 벌었어요. 그래요? 10원도 못 벌었겠지.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럼 돈 잃었습니까? 돈도 안 잃었겠지. 이거는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방에 지금 호텔신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말까지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리딩도 안 해줍니다. 근데 리딩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라고. 투자금 10억 넘는 사람들은 연말 되면 그냥 지가 알아서 연봉 이상 나오니까. 지금 딱 들어오면 이거 한번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대표님 남들 돈 벌 때 저는 돈 10원도 못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들 돈 다 잃는데 본인은 또 손실이 아니요. 또 갑자기 또 돈이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우량주는 여러분들이 너무 일일비를 해버리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빠지고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빠질 때는 훅 빠지죠. 그죠? 빠질 때는 빠지죠. 무섭게. 이게 미천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지?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빠질 때 툭 보니까 이게 막 빠지면 대표님 이게 호텔신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긴 뭘 망해요, 그죠? 빠지면 또 때가 되면 올라오겠지. 주식은 조금 멀리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호텔신라 좋아 보이지만 5월달 돼가지고 공매도 걸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공매도 걸려가지고 얘도 전통적으로 공매도 자주 걸립니다. 근데 호텔신라 같은 애들이 내가 보는 바는 연말까지 가져가도 된다, 손실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가을 시즌 되면 코로나 풀리면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면세점 돌아갈 거고, 면세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객 늘어날 거고, 그죠? 공사 착곡도 허가가 날 거고 이제, 그죠? 멈춰져 있던 신라 호텔도 공사 착곡 허가 날 거고, 그러니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충분한 성장성이 있고 지금은 박스 구간이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냅뒀던 사람이 야 대표님 이 종목 6개월 동안 홀딩했는데 돈 10원도 못 벌었습니다. 이거 돌려가지고 다른 거 매매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대표님이 어쨌든 좋다고 했으니까 그냥 끌고 가겠다 했던 사람들은 나중 보면 50% 60% 수익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해가지고 달래려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토지님 방송 듣고 있어요 혹시? 1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강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시장 막판에 뭐 3%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뚝 떨어졌네, 그죠? 998, 그죠? 까지 떨어지고 일단은 꼬리는 조금 잡아주네, 그죠? 꼬리는 조금 잡아주는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000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 내일 모레 이번 주 정도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없이 횡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또 다음 주는 시장이 올라오면서 뭐 오늘 또 어제 빠졌던 정도의 주가들, 특히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하고 어제 정도 빠졌던 주가들은 뭐 바로 또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조금 많이 빠졌죠, 그죠? 전체적으로, 그지? 그래서 요 정도 주가는 뭐 이틀 정도면 회복이 되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은 좀 우량주 위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좀 매매를 하시고, 또 잡주를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좀 마무리를 이 기회에 좀 교체를 좀 해가지고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싶어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 지는 위에 만나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